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과일 사과는 수분이 많아 수분 보충에 아주 좋은 과일이며 무기질이 많고 GI 지수가 낮고 한 개당 칼로리가 약 72kcal로 저칼로리 과일에 속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당뇨, 고지혈증, 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은데요. 펙틴은 위액의 점도를 높여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있는 유기산 및 비타민C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며 사과 껍질에는 퀄세틴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어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사과는 하루에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100g 기준으로 10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분 함량이 많고 당도가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식을 하면 좋지 않은데요. 하루에 사과 1개를 다 드시긴 힘드실 거고 드실 시 2분의 1개 정도 드시고 식사 시 과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인 사과,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사과를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 사과가 좋지만 바쁜 아침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은 사과를 갈아서 드실 텐데요. 갈아 드시면 섬유질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며 체내 흡수율이 빨라지는 만큼 당 흡수가 빨라져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직접 갈아 마시는 것도 혈당을 올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과일 주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주스를 만들 때 과일로만 100% 넣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하며 생과일이 아닌 당이 첨가된 원액을 넣고 과일을 넣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은 없지만 액상과당을 넣은 제품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과일로 식이섬유 파괴 없이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건과일로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린 과일은 과일의 영양분과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사과, 건자두, 곶감, 건포도 등 시중의 말린 과일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일 자체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당 함량이 높아집니다. 곶감과 감의 당 함량 차이를 비교해보면 100g 기준으로 곶감 29g, 단감 10g으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신다면 가급적 건과일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후 섭취가 아닌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과일을 먹게 되면 식후 후식으로 먹는 게 익숙하실 텐데요. 식사를 하시고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후식 대신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밥을 먹고 난 직후에 오르기 쉬운데 이후에 바로 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은 오를수록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조절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만약 고혈당으로 지속된다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후식이 아닌 간식으로 텀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과하지 않은 선에서 때에 맞춰서 잘 드시면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 외에 먹으면 당뇨에 좋은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블루베리인데요. 설명이 필요 없는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딸기인데요. 딸기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 정도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며 당뇨 합병증을 줄여드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보카도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아보카도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뇨 예방 및 심장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경우 이를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을 25%나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단 조절은 당뇨인에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당뇨는 식사하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식사 전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고 식사를 하면 채소의 식이섬유로 인해 포만감이 들어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량 조절이 쉬워집니다. 채소나 나물 등을 먼저 천천히 섭취하신 후 탄수화물인 밥을 맨 나중 순서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조절도 무리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냉증 체크리스트. 두 번째, 냉증에 좋은 음식.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며 우리 몸의 건강 적신호입니다. 방치하면 더 큰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냉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증을 방치하면 더 큰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손발이 시리듯이 차다. 두 번째, 무릎이 시리다. 세 번째, 배가 차갑다. 네 번째,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잠을 자야 한다. 다섯 번째,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여섯 번째, 실내에서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차갑다. 일곱 번째, 여름보다 겨울에 지내기가 어렵다. 서양 의학에서는 냉증 자체는 병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동양 의학에서는 냉증을 만병의 근원으로 여기고 인체 내의 크고 작은 질병은 모두 체온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습니다. 한량시 만병지원이라 한량 찬 기운은 만병의 근원이다. 병종 한중내라. 모든 병은 차가운 것에서 온다. 복온자는 무통이고 복냉자는 다통이다. 배가 따뜻한 사람은 아픈 데가 없고 배가 차가운 사람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냉증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겨왔으며 냉증을 방치하면 암, 고혈압, 중풍, 당뇨병, 갖가지 염증, 불임, 치매, 정신병, 비만, 위장병, 자가면역 질병, 자율신경 실조증,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냉증을 내버려 두면 젊은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난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같은 종양 발생 확률도 높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여성의 노화는 복부로부터 시작되고 복부의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신진대사는 12% 감소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복부의 체온은 중요합니다. 수족 냉증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됩니다. 심장에서 손과 발끝으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손과 발끝에 혈액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차가워지는 것이죠. 위장이 약화되면 건강한 혈액을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혈액을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족 냉증 개선에는 혈액순환 개선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냉증에 좋은 음식. 첫 번째, 꿀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며 노폐물 배출 효과도 좋죠. 그래서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등을 마실 때도 꿀을 한 숟갈씩 넣어서 마시면 수족냉증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되죠. 두 번째, 인삼입니다. 인삼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열을 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족냉증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인삼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줌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인삼을 절여 차로 만들어 수시로 마시면 수족냉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대추입니다.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대추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단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대추를 생으로 섭취할 경우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찌거나 차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계피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따뜻한 성질로 우리 몸 안의 냉기를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까지 있어 생리불순, 생리통 등의 여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감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환절기 겨울철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진저롤 및 쇼가올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소화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져 몸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식품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체내의 신진대사를 도울 뿐 아니라 스코루지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 촉진을 활발하게 만들어 체내 온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수족냉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족욕과 반신욕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권장되며 너무 붓는 옷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